청와대 대변인이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3년 태종 모습이었다면 남은 2년은 세종스럽게 보이도록 잘 보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태종과 세종을 거론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를 한 거는요. 앞서서 이광재 당선인 이번에 국회 총선을 통해서 당선됐죠. 친노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광재 당선인이 발언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한 약간 화답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광재 당선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노무현 시대와 지금은 뭐냐라고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태종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롭게 과제를 만들고 하는 태종이었다면 이제 세종의 시대가 올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광재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태종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설명한 건데 그 내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잡아주세요. 지난 3년이 굉장히 파란만장했다면 태종처럼 비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태종이라는 하나의 형상에만 대통령을 가두는 것은 좀 다른 의견이다. 그래서 후반부는 세종스럽게 보이도록 보좌를 하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태종, 세종.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종이라고 비유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뜻도 됩니다. 지금요. 주홍구 교수님. 네. 근데 저는 이게 전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걸 원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문재인 대통령 이런 데서 얘기한 게 없어요. 네, 지금 자신을 주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을 이렇게 왕정 시대에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종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개혁적인 성향, 예.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거를 돌파하는 성향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강 대변인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질고 국민에게 많은 어떤 성과와 업적을 줄 수 있는 이미지로 보여지도록 잘 보필하겠다. 그런 선의로 느껴지겠지만은 예. 저는 이렇게 비춰지는 왕정 시대로 비춰지게 되는 이런 반복되는 이미지들이 예.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 사실은 노무현 정신과도 그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예. 정신과도 어울리지 않는 거였어요. 어.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혁파하고 예. 평등스러운 그리고 어떤 국민을 섬기는 예. 자의 자세로 있는 거지. 예. 그 왕에 비교해서 왕이 국민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이미지의 비유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광재 당선인이 한 말에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고액에서 이제 받으면서 이렇게 좀 간 건데 윤기찬 변호사. 사실 기억을 좀 돌려보면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스스로가 어떤 태종 얘기를 하면서 한 말이 있는데 그때 이야기를 제가 좀 적어왔는데 이렇습니다. 태종은 구시대의 막내, 세종은 새시대의 맏형.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측면에서 보면은 태종보다는 세종이 좀 더 뭔가 갖고 싶은 정치인의 이미지, 대통령의 이미지 이렇게 아마 청와대 대변인은 그런 걸 의식한 것 같아요 지금요. 좀 더 존경받는 이미지겠죠. 예. 태종은 사실은 정적 제거 등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공신들을 다 쳐내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태종으로 묘사하는 게 왕정을 떠나서 예. 이걸 묘사받는 분 입장에서는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적폐청산 논란이 이것이 진짜 적폐청산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적 제거였냐라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태종이라고 비유가 되면 자꾸 그게 떠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명예스럽지 못한 비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통령께서 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고용보험 전 국민화 이런 부분과도 예. 연관되는 것이 지지 기반을 넓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정파나 특정 계층의 지지만이 아니고 예. 전 국민으로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를 들면 지지 기반의 연합 전선을 형성해서 예. 모든 노동자들이나 뭐 자영업자들이나 이렇게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이 정책적 예. 어떤 그 도움을 통해서 예. 전 국민을 확대하겠다. 이런 어떤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것이 특히나 이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를 했기 예. 때문에 정부 정책 방향과도 또 약간 맥이 통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은 세종으로 봐달라는 약간 어떤 강조 같기도 합니다. 지금요. 평가는 유권자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지원금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오늘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현상이 있었나 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하다가 실수로 기부해버렸네. 실수로 기부를 했어요. 약관 동의 누르다가 기부까지 동의를 하니까 기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가 좀 약간 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일단 기부하면 취소 안 된다는 방침이었는데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나 봅니다. 실수로 기부했다는. 그래서 당일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내용을 바꿨습니다. 어제 첫날인데 170만 명 넘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 다루고 있네요. 재난지원금 신청했는데 어라 다 기부됐네. 실수입니다. 뭐 기부금 입력란에 이게 입력란이 신청금 입력란인 줄 알고도 입력을 했다가 기부가 됐다. 이런 실수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늘자 취소 메뉴를 신설하기도 했다. 뭐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재난지원금 기부 서명 행사가 있었어요. 저희가 영상을 묶었습니다. 보시죠. 공개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전액 기부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네, 정수 의원님.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대통령께서도 기부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여당에서도 이제 기부하자는 어떤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뭐 이런 걸 의식을 했겠죠. 그리고 또 기부가 또 쉽게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신청을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평가를 좀 하시면. 기부가 행정 절차의 하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그 무슨 일을 할 때는 재정 진출은 재정 지출대로 예. 행정행위로서 그리고 예. 세금을 거두는 거는 세금을 거두는 행정행위로서 이루어져야지 그 중간에 애매하게 기부를 지금 공공부문에서 어떻게 좀 장려하는 듯한 심지어는 뭐 강요하는 듯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예. 굉장히 저는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정부와 처음부터 정치권이 이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얼마만큼 지급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예. 이렇게 애매한 형태의 그것이 나왔는데 예. 저런 절차에 있어서도 기부를 당사자들이 실수로 기부를 하게 하는 이런 그 행정행위가 쉽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애매하게 기부를 어느 행정행위로 넣다 보니까 저런 예. 것까지 나왔는데 예. 당사자들이 실수로 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신청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처음 겪는 일이라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이렇게 보여요 지금요.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절대 안 잡힌다던 갓각 수능생 아닌 24세 대학생이었다. 드디어 잡혔습니다. 드디어. 경찰 N번방 적 개설자 갓갓 검거 수능 앞둔 고교생을 속여 잠적했지만 소환 조사에서 유력한 증거 제시하자 자백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비열 교사 드디어 잡았습니다. 지금 어떤 이런 혐의를 받게 되는 거죠? 일단 지금 N번방이라고 흔히 통칭을 하면서 예.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방에 이렇게 성착취 영상물들을 방별로 번호를 붙여서 이 유통을 시켰기 때문에 N번방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각갓이라는 이름을 썼던 아이들을 썼던 사람이 예. 그 N번방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형태의 유통을. 그리고 문제가 됐던 조주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본따서 예. 박사방이라는 걸 운영했던 거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식의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유통시켰던 주요 인물들은 다 검거가 된 거고요. 예. 정말 다행스럽게도 검거가 예. 된 거고 제가 왜 다행스럽게라는 표현을 썼냐면 예. 일단 이 사람들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 절대 안 잡힌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외국에 있는 뭐 메신저 서비스 예. 그다음에 이제 다크웹이라고 하는 예. 것들을 통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안 예. 잡힌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잡혔고 예. 하나 이제 남은 게 있죠. 안 잡히고 뭐라 그랬냐면 잡혀도 예. 우리 이 정도 가지고 뭐 집행유예 정도로 오. 끝난다라고 가볍게 또 호언장담을 예. 해서 마치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절대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예. 심어줬던 거거든요. 저는 검거됐으니까 저는 강력하게 처벌해서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야죠. 예. 기사가 하나 좀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따뜻했던 아저씨 기억할게요. 촛불 주모식. 경비원 최근에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주민 갑질로 지금 그 이유가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물론 그 해당 주민 가해자로 지목된 분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뭐 폭행을 하지 않았고
뭐 자기도 오히려 좀 억울한 게 있다라고 설명하지만 일단 아파트 내 이중주차 이런 문제로 주민과 언쟁이 있었고요. 뭐 유족들 주장에 따르면 폭행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 특히 주민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조금 반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추모액을 분향소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영화 기생충에 큰 상을 줬죠. 칸 영화제가 올해는 개최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5월에서 7월로 미뤄서 열릴 듯도 했지만요. 코로나에 백기를 든 겁니다. 코로나19는요. 지금껏 보지 못한 바이러스입니다. 글로벌 쇼크로 다시 긴장해야 하는 우리 상황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곳에 갔다 오신 분들이요. 지금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침 현미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